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반도체 설계 전공으로 일을 시작해서 이제 4번의 이직을 걸쳐서 최종적으로는 5번째 창업을 하게 된 박성문이라고 합니다. 최적의 타이밍이란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자신의 욕구가 조직에 피해를 덜 주는 타이밍이 최적의 퇴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오랫동안 해나가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 준비를 미리 하는 편이었어요. 퇴근을 하면은 이력서를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했어요. 이력서를 지원하는 타이밍도 그냥 재직 중에 다 이루어졌어요. 제가 어떤 칼이라고 한다면 칼이 무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을 쉬게 되면은.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직 결정이 된 후에 퇴사를 항상 했습니다. 큰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제가 했던 이력들을 노트나 링크드인이나 샤라민 HR이나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이력서를 최신화했습니다. 근데 이제 3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. 이게 퇴사가 2번, 3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오는데, 일단 저는 그 과거 회사에서 경험했던 역량하고 새로이 도전하는 회사에 대한 역량을 잘 조합시키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자세를 보여줬었거든요. 많은 퇴사를 하고 많은 이직을 했던 게 저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직군이었지 마이너스가 되는 직군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나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과거에 했던 일이 되게 불만족스럽거나 이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배워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분야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, 일하는 사람에 대한 리스펙을 항상 보여줬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는 편이고, 무엇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은 언제나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. 평판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서로를 체크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퇴사를 하기 전에도 평판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됩니다. 이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.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직을 해야 그 이직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회로 설계라는 좀 국한된 분야여서 레퍼런스 조회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, 아무래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업계에 20년 이상 몸담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레퍼런스가 조회가 가능한 사실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좀 민감한 포인트입니다. 그 사람인 HR 플랫폼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, 제가 가고 싶은 특정 회사를 등록해 놓고 특정 회사의 채용 공고가 떴을 때마다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. 구직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면서 자기 이력서를 이제 제일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30번의 시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번의 성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연봉 협상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% 정도의 연봉 상승을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삼는 편이었어요. 왜냐면 매년 근무를 했을 때 평균 임금 상승이 3%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5년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이직을 했을 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조직에 가서 적응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당장 구인구직이 시급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.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고가 가능한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이런 연봉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처한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. 당장 내일 출근해 줄 수 있겠냐, 이런 말 들으면은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. 오히려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동료는 굉장히 진중한 편이고 좋은 동료다, 성실한 친구다라는 이미지를 줬을 때 그때는 먼저 이 문턱이 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직했을 때 초반 3개월은 정말 자세를 좀 낮추고 모든 걸 좀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면은 전 적응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.
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현재 일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가지 못한다거나 일적인 스트레스와 이직에 대한 그 준비 사항들을 계속 맞물려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시간에 쫓기거든요.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여태까지 이 시간을 들여서 쌓아왔던 그 회사의 인적 자산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한 무게가 느껴지거든요. 다 허물고 새로운 직장으로 가서 이제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은 좀 힘든 부분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직하면서.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. 자기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이직을 준비할 때 최종 합격 전까지 사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서 안 됩니다. 이 비밀의 원칙을 꼭 지켜야 되고 뭐 하다못해 나 여기에 지원했는데 라든지 나 이직 생각 있어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게 되면은 그 조직 구성원간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 친구는 이직할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한테 얼마나 더 정을 줘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그 보안 사항을 잘 지켜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직을 하고 그리고 최종 그 연봉 사인 레터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. 저도 약 4번의 퇴사를 하고 5번째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용기가 사실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?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잘 적응해낼 수 있을까?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금융치료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. 좋은 조건과 좋은 연봉이 주어진다면 주저없이 언제나 이직을 선택을 하십시오. 잘 할 수 있습니다. 파이팅!